그럼 이제 오늘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대출 금리가 내려가는 시점에서 지금 이제 은행에서 새로 대출을 한다면 돈을 네. 새로 빌린다면 네. 고정금리로 해야 하는 게 좋을까요? 변동금리로 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잠깐 구분시켜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제가 만약 은행이에요. 그리고 대출자예요, 앵커님이. 그럼 대출을 받을 때 고정금리로 선택할까, 변동금리로 선택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고정금리는 향후에 금리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 모르는 뭐라고 합니까? 불확실성이라고 해요. 네. 그 불확실성 혹은 위험을 누가 가져간다? 고정금리로 선택한다면 상대적으로 그 위험을 이 소비자가 빌리는 사람. 부담하지 않는다. 아. 그러면 앞으로 올라간다 그러거나 떨어지거나 하는 그런 불확실성을 은행이 가져간다. 아. 근데 반대로 변동금리는 네. 그냥 금융대출자가 내가 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부터 중요한 단서가 나옵니다.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지 아는 소비자는 내가 그 불확실성을 안지 않고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머니 클래스가 중요하다. 아, 역시 네. 또 중요한 거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굉장히 이게 재밌다고 표현해 볼 수 있죠. 우픈 현상이 있었는데 2021년까지, 2020년, 21년까지 집값이 폭등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매우 낮은 금리가 유지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동안의 경험만에 비추어서 이렇게 낮은 금리고 집값은 계속 오르니 21년 끝자락에 특히 MZ 세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영끌에서 집 샀잖아요. 네. 근데 그때부터 금리는 올랐죠. 그리고 집값은 그때부터 떨어졌죠. 사자마자. 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결국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추어서 우리는 금융 투자 의사 결정을 한 거예요. 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떨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거예요. 네. 마찬가지 이렇게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과정에서 가계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잠깐 비교해 보면 네. 21년 12월에는 고정금리 대출자가 얼마 안 됐어요. 대부분 약 85% 이상이 변동금리 대출자였던 거예요. 네. 거꾸로였죠. 잘 생각해 그러네요. 보세요. 그죠? 앞으로 오를 것 같은데 변동금리를 했네요.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22년 12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고정금리 대출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역시 거꾸로 한 거죠. 이제 금리가 떨어질 일만 남았는데 이때부터 고정금리로 대출 받으면 더 많은 이자를 상환 부담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에 기초해서 뭐 대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네. 향후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향후 집값이 어떻게 될 것인지 경제 전망에 기초해서 의사결정해야 되겠다라는 인사이트가 벌써 나오는 거죠.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답을 찾을 때 결국에는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근거를 갖고 데이터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 네, 문제. 물론 여러분들의 상환 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네. 내가 상환 기간이 그냥 1년 내에 갚을 그런 대출이다. 네. 그러면 어쨌든 금리가 지금부터는 정점 찍고 떨어지는 구간이니까 네. 근데 고정금리가 조금 더 상대적으로 변동금리에 대한 니즈보다 고정금리에 대한 니즈가 더 많았었어 가지고 조금 싼 경향이 있어요. 첫 시작하는 금리가. 그럼 상환 기간이 짧으면 고정금리를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뭐 10년 만기, 2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성격이 있다. 그러면 변동금리가 더 유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여러분의 상환 스케줄이라든가 아니면 향후 금리의 향방 이런 것들을 좀 가늠하시면서 의사결정하는 게 좋겠다 의견드립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짧게요. 네. 그럼 신규 대출자 말고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은 네. 변동이랑 고정 사이에서 혹시 갈아탈 수가 있나요? 예, 갈아탈 수 있습니다. 네네. 갈아타실 수 있고 여러분들의 어떤 신용 수준의 회복 여부 이런 것을 판단하면서 적극적으로 갈아타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갈아타기 위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있는데 네. 첫 번째, 중도 상환 수수료를 많이 물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히려 갈아타는 게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것까지 함께 따져보시면서 의사결정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두 번째입니다. 대출 한도 축소 가능성. 그러니까 지금의 대출은 뭐 예를 들어 2억까지 가능했는데 갈아탈 때는 뭐 1억밖에 안 된다든가 대출 한도가 축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여지를 확인하면서 갈아타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정부 지원의 대출 가능 여부. 예를 들면 특례 보증금 같이 정부의 정책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근 2년 동안 신용도가 정말 올라갔다. 그러면 그 올라간 신용도에 맞게 금리를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혹은 정부 지원책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혹시 대상이 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이자 상환 부담을 최소한 줄이는 몸의 다이어트 말고 이자의 다이어트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자의 다이어트. 사실 이게 뭐 물건 뭐 작은 거 살 때는 고민 많이 하는데 대출
은행에서 계약할 때는 막 엄청 그냥 쉽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뭔가 데이터에 근거해서 좀 더 공부해보고 결정을 하면 너무 더 좋을 중요한 것 말씀이에요. 같습니다. 자, 한 가지만 포인트. 아, 네, 짧게만 부탁드립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네네. 우리 정수기를 사요. 네. 그러면 3년 동안 뭐 분납으로 산단 말이에요. 네. 그죠? 렌탈 한다든가. 근데 대출은요, 30년 만기예요. 30년 동안 매월 이자를 상환 부담해야 돼. 그런데 이렇게 단편적으로 어제 오늘 경험한 것에 기초해서만 선택하면 안 되겠죠.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의사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